자, 우리가 점과 좌표 단원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차근차근 기본적인 내용부터 잡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점에 대한 걸 배우고, 직선에 대한 걸 배우고, 원에 대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 대한 걸 배울 건데, 1단계는 점과 점과의 관계, 뭐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의 정의를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절대값 쓰고 a 빼기 b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뭘 의미했던 거냐면 식으로는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b보다 클 때는 맞죠? a가 b보다 같거나 클 때는 그냥 이 값은 a 빼기 b로 계산할 거고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하겠죠, 그죠? 만약에 b가 더 클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하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즉,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a가 여기에 있다고 치고 b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위에 나왔던 것처럼 b가 더 a보다 큰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원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아무데나 원점 여기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제 a 빼기 b 또는 b 빼기 a로 해석을 할 건데 왜냐면 요거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니까 요거 다시 쓰면 b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건데 그 말은 요거의 의미가 뭐라고? b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b에서 요 a를 뺀 녀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요 길이가 나오겠죠. 요 길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요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A점과 B점 사이에 거리라고 해석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식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풀 텐데 우리는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A와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동의되셨죠? 예. 그러니까 거리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고 거리니까 항상 뭐가 된다? 양수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시면 x2가 큰지 x1이 큰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 x2와 x1 사이의 거리 당연히 그럼 이렇게 스위치해도 x1과 x2 사이의 거리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죠? 절대값 안에서는 서로의 값을 이렇게 바꿔서 차를 따져도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자, x2 더하기 x1 이런 된장 절대값은 거리로 해석하기로 해놓고 맞죠? 근데 얘는 뺄셈이어야 이게 거리로 해석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뺄셈으로 바꿔놓으면 되겠다. 어떻게? 자,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렇죠. x2점과 마이너스 x1점의 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저 더하기로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뺄셈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녀석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 점 찍고 또 마이너스 x1점 찍은 다음에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심화는 넘어갈게요. 일단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왔어요. 좀 전에는 뭐였죠? 수직선상에서의 거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좌표 평면 즉 여기에 좌표 평면상인 거야.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요걸 내가 a라고 쳐볼게요.
여기쯤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은 x2, y2 이렇게 잡을게요. 근데 요 사이의 거리 요걸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요거 아이고. 자, 요걸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녀석 요 거리를 알고 만약에 요 거리를 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걸 가의 길이라고 하고요. 길이를 나라고 하면 당연히 가의 제곱 더하기 나의 제곱은 AB 길이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린 AB의 길이가 궁금하지 AB의 제곱이 궁금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가의 제곱 더하기 나의 제곱을 한 상태에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길이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원래는 뿔마가 되겠지만 양수니까 이렇게 루트만 씌워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길이는 양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의 길이를 구할 일만 남았네요. 어떻게 구할까? 아하, 요 점에 x좌표를 관찰해 봤더니만 좌표를 관찰하면 여기 x2 높이는 똑같으니까 y1이겠죠.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벌써. 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의 길이 어떻게 하면 되지? 금방 배웠잖아. 높이는 똑같으니까 x1과 x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절대값으로 배웠잖아. 맞죠? 예. 절대값으로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x2 빼기 물론 x1 바꿔도 되는 거야. 맞죠? 이게 거리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슉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가 동의어죠. 그죠?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근호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그죠? 요 녀석을 이렇게 함부로 지우고 x2 빼기 x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따져야 된다. 왜? 그죠? x2가 만약 x1보다 크다면 사실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써도 되지만 x1이 더 크다면 이렇게 쓰는 순간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죠. 왜? 아니 x1이 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x2보다 크다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루트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근호로 표현할 수 있고 동의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요 녀석만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 녀석 식을 써보시면 원래는 식을 쓸 때 절대값으로만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x2-x1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 x2 값은 똑같으니까 x좌표는 똑같으니까 높이만 따지면 되겠네. y1과 y2 y2 빼기 y1의 절대값이겠죠? 더하기 y2 빼기 y1의 절대값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여기 더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여기 더하면 안 되지. 아직은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요 녀석이 지금 가의 길이, 요 녀석이 나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죠? 가의 제곱 더하기 나의 제곱이네. 그죠? 그럼 어차피 요 절대값을 제곱하는 것과 절대값 없이 제곱한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B의 길이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동의되시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습니다.